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이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지지율 1위 나경원, 용사는 아닌데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네. 이 새해를 맞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함께 보시면요. 이 나 전 의원이 24.9%로 1위,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 차례로 김기현 의원, 또 유승민 의원 등이 보이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결과에서도 역시 22.7%로 이 나경원 의원이 1위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 100% 당원 투표, 즉 당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전망이죠.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아직 출마 선언을 내지 않은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본인은 여전히 출마 여부에 관해 확실한 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고민 중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어떻게 예.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인터뷰에서 예. 유인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업무를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직접 듣고 오신 것처럼 이 윤심은 없다, 이 정치 개입은 없다는 표현과 함께 열린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금 뭐 아직 고민 중이다, 결정은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보면 다른 전당대회 이 주자들이 참석하는 당 행사에는 거의 빠짐없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당 신년 인사회, 또 이 대통령 신년 인사회는 물론 이 대구시당에서 열린 이 신년 교례회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 대구에서의 자리에서는 이 본인을 모태 TK라 표현하는 모습까지도 있었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과의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역시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저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미입니다. 구미. 제가 왜 대구 경북 강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대구에 의사가 정말로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와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 받고 3월 1일 새벽에 의사인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수술복이 흠뻑 젖도록 열심히 대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가 코로나 1차 대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내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신장, TK인 거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을 모셨습니다. 네, 모두 치열한 모습이죠. 이 나 전 의원의 비슷한 표현은 오늘 인터뷰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이 듣고 오신 어제의 표현을 이제 다시금 담은 건데, 네. 이 아버지가 공군 파일럿 출신이다. 네. 이 대구 비해장 근무 당시를 농담 삼아 얘기했다면 계속해서 유대감을 어필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나 전 의원 사실 출마만 안 했지 행보나 발언이 이미 준비된 모습이다 이런 네.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뭐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주변에서 잔기한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이 당대표 되세요라는 말을 덕담처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 용산에서 나 전 의원이 1순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라디오 인터뷰도 듣고 오셨지만은 윤심은 없다. 지금 다른 후보들을 꼬집기도 하는가 하면 이 적어도 윤심이 아니어서 당대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뭐 나경원 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거의 뭐 출마하는 쪽으로 이미 많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맡은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조율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근데 그 역할을 윤 대통령이 준 거거든요. 그 두 개의 직책을. 이 직책을 준 것 자체가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때는 그 두 가지나 직책을 준 거 보면
경력을 화려하게 쌓게 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려 역으로. 하나 보다. 네. 그런 관측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정말 마음을 굳혔느냐. 저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다라는 힘을 실어주기로 네. 누구를 찍었느냐. 왜냐 지금 당원들 100% 투표만으로 하기로 당원 단계로 룰을 개정한 개정했죠. 네. 이유는 네. 윤 대통령의 의중을 실은 사람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낙점을 지금 못 받은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당원 지지층으로부터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온다는 건 네. 떨칠 수 없는 유혹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총장 할 때부터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정치 입문하기 전, 입문한 후 가장 큰 무기가 뭐였어요?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지금 우리 정치 무대에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이미 돼버렸어요. 네. 다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2019년에 본인이 원내대표를 했을 때 황교안 대표와 손잡고 당시에 뭐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극우 세력이라고 평가받는 쪽과 네. 손을 좀 잡는 듯 하다가 그 다음 2020년 총선에서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당대표 경선에서 또 한번 졌던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출마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건데 그런데 강재문 기자,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뭐 언제까지 고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3월 초가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3월부터 시간을 역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출마 선언 시기가 다가왔다는 분석 많았었는데요. 이 개중에는 이번 주 안이 아니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재섭 당협위원장 견해인데 이 경쟁자들의 출마 러시, 즉 이 출마 선언이 몰리다 보면 네. 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캠프가 늦게 구성된다면 이 힘을 실어줄 당협위원장이 모두에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출마 선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인 건데요. 이어 이 나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이 당내 인사들에게 앞서도 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당대표에 나가면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의사들을 좀 타진 중이라는 얘기도 같이 덧붙이면서 이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이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김재섭 위원장이야 제3자 관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은 김기현 의원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후보로 뛰고 있죠. 이 김 의원의 경우에는 나 부위원장과 교감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설 전에는 좀 나 전 의원이 출마 여부를 마무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다만 네. 이 나 전 의원이 지금 자신의 상승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서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그리고 기후 대사까지 이 국가적인 과제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각종 당심을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 그리고 김장현대 김장 다 담궜습니다. 이제 뭐 된장찌개랑 밥을 해야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사실 이 두 사람이 약간의 좀 신경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인 건데 이 두 사람 말고 이소아 기자, 네. 다른 사람이 유력하다, 이 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게 또 당 밖에서 좀 관측이 나왔는데요. 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네. 권성동 의원이 차기 여당 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잘 싸우고 악역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천도 결국 대통령 심중대로 할 거라면은 네. 권 의원이 맞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에도 생각해보면 권 의원이 유승민, 나경원, 권성동 의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박 전 원장이 얘기하기를 결국 윤심을 얻고 있는 건 권 의원이다라고 결론을 냈었거든요. 네네. 대통령과 제일 자신이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권 의원의 주장과 맞닥뜨려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그 인터뷰에서 네. 윤심은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윤심이 권 의원인지도 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권 의원이라고 해도 뭐 표현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의 이 당대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역대 우리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뭐 박심이다, 이심이다 네. 뭐 했는데 항상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심이라고 한 어떤 면에서 표현하는 그 순간 네. 아마 이 예전에 보면 뭐 친박 간별사, 뭐 친이 간별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선거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당원 100% 하는 투표가 지금 당원이 거의 80만 명, 100만 명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여기를 누가 찍는다고 해서 어떤 표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있잖아요. 네. 사실상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인을 두고 사는 선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윤심이 과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김기현, 뭐 나경원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한다고 해서 네. 과연 그게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을 얻을까? 오히려 역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칫하면 만약에 윤심이 줬는데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당 대표 되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네. 이런 아마 생각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씩의 어떤 전부 다 뭐 집에 와서 직접 관저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유대감은 표현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두 가지 직책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경원 의원에게 아마 이번 당대표는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을 사람으로 일단 선택하는 것 같고 대통령의 뜻과 맞는 사람을 아마 원할 것 같아요. 네.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과제는 다음 총선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대표가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매번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온다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뭐 그런 숙제들이 아마 대통령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전당대회 열기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수아 기자,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알쏭달쏭한 글을 올렸어요. 네, 거의 스무곡의 느낌이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저격글인데요. 네. 읽어드리면 당에 같이 있으면서 이 탄핵에 찬성에 넘어가서 분탕질 치자가 돌아온 사람. 네.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서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네. 그리고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해 막천으로 총선 망쳤던 사람. 제발 이런 사람들은 자중하라라고 적용했습니다. 아유,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4명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윤경호 위원님. 이 4명 누구죠? 누굽니까?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뭐 생각이신데요, 뭐.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네. 저 대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꼭 적절한 시점에 한 방씩 날리는 거 보면 나도 있어 이거잖아요. 네. 본인은 이미 뭐 대표까지 다 했으니까 대표할 생각은 없겠지만 네. 지금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이 못마땅함의 표현인 것 같고 그 못마땅함의 표현이라는 거는 이전에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거 하면서 네. 어찌됐든 총선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의 네. 그 쓴맛의 책임. 그러면 뭐 나경원, 황교안 이 두 분이 여기 분명히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 뭐 얘기했다면 뭐 당연히 네. 유승민 전 의원. 네, 얘기되는 거고. 친박 행세 뭐 이런 얘기 네. 하는 거 보면 윤상현 의원도 포함인 거고. 결국 홍준표 시장의 관점으로 보자면 네. 좀 진득하게 정치를 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진득하게 정치를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본인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홍준표 시장이 올린 이 SNS 글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